뭐야 저거? 돈은 의뢰인이 준다. 끝났어. 정리하시죠. 자, 정리를. 말을 못해도 변호사 할 수 있네. 법무법인 위원회 컨셉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용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의 컨셉 토론 주제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한다 대 변호사는 말을 못해도 된다. 토론 스타트. 변호사, 말 잘할 필요 없다. 말 못해도 변호사 할 수 있다. 라는 입장을 수년간 고수해 오신 안지영 변호사님 모셨고요.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말을 못해? 당연히 말을 잘해야지. 이런 입장을 대변해 주실 달변 유달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. 변호사는 당연히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거란 말이죠.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박부터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안지영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. 뭐 사회적 통념이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말을 잘하거든요. 저는 뭐 일단 제가 말을 못해도 된다 쪽으로 토론에 참여했지만 저는 말을 잘하는데, 제가 말을 잘하면 아 변호사는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, 제가 수년간 거의 10년에 걸쳐서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변호사는 말을 잘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. 아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유세 그런 패증을 앓는 드라마에 변호사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. 뭐 그게 초반이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드라마 충분히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변호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는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서면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직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드라마 봤어요? 못 봤어요. 드라마는 드라마다. 영화는 영화고 현실에 있기가 어렵지.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변호사 일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. 현실의 벽은. 변호사란 직업을 오늘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간단하지만. 뭐야 저거? 이 변호사란 한자인데 여기 보면 공통된 제가 알고 있는 글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. 뭐냐면 말씀 원자. 말씀 원자가 두 군데가 다 들어있어요. 말씀 변자에 도울 호자인데 우리는 말로써 돕는다. 이게 변호사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. 물론 사건이 복잡해지고 재판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건을 두고 1시간씩, 2시간씩 얘기한다면 말로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주장을 하고 입증 자료를 내고 이런 건 있습니다. 다만 실질적으로 판사의 심증을 드러내고 그 부분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보다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요. 법정에서 한 5분에 걸친, 10분에 걸친 변론을 하면서 판사가 의문을 갖고 있는 점도 서로 확인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좀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. 뭐 당연히 저는 재판 가면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재판 가면 말을 잘하는데 제가 잘했던 말이 과연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오늘은 내가 생각해온 게 진짜 너무 말이 잘 나와. 그래서 최후 변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소위 얘기해서 막 혀가 막 긁혀. 오늘은 혀가 막 긁혀가지고 내가 오늘 생각했는데 와 오늘 나 법정에서 진짜 찢었다, 진짜 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재판에서의 승소의 결과로 이어지냐. 제가 10년 동안 해본 결과로는 재판에 가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게 효율적인 건 내 옆에 앉은 의뢰인은 진짜 감동을 하더라고. 오늘 이게 잘 됐다고 해서 너무 낙관할 건 아니다. 우리가 정말 오늘 재판정에서 제가 훌륭하게 언변으로 훌륭하게 했다고 해서 이 재판을 낙관할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제가 한 말이 얼만큼 유효했는지랑 재판의 결과는 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려하게 말을 한다 이런 게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본인이 서면을 열심히 써내도 나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서 냈는데 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어떤 얘기예요? 근데 그때 버벅거리면서 당황하고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.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최후 변론할 때 본인이 해온 준비해왔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서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정적이 흐르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일단 모두가 그 의뢰인도 당황하고, 그리고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변호사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까? 제가 예전에 재판을 하면서 구두 변론으로 진행이 되는데 못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화려하다기보다 되게 좀 잘 얘기를 드렸더니 끝나고 와서 기다리고 있던 방청객 중에 말을 걸더라고. 변호사님 어디 계신 변호사님이고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. 그러고 나면 이제 뿌듯하지.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다.
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말로써 어떤 그 뭐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어떤 논쟁이 붙어서 뭐 말로써 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랑 글로써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 이 글을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랑 나는 온도 차이나 그 깊이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. 내가 말로써 이 사람이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 걸 계속 눈앞에 있는 것만 되게 반박을 하게 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어떤 순간 내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좀 패배하는 구조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, 글로써 서로 간에 공방을 펼칠 때는 진짜로 그렇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증거가 붙어 있는지, 이 증거가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글로 인한 논박에 있어서 이겼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그 상황을 많이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, 이건 좀 약간 온전한 승리라고 생각하고, 판사가 이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우리 입장을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건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거지 뭐. 그래서 이제 결정타를 날릴 때가 왔네요. 짜잔. 뭐라고 써있죠? 민사소송의 구조와 구술변론 기법. 이런 책이 나왔을 정도예요. 왜냐하면 우리 형사재판은 당연히 구술변론이 기본이 돼 있는데, 민사소송 역시도 예전에는 서면심리주의였어요. 그런데 법을 체제를 바꾸면서 구술변론을 도입하자, 구술변론을 실질화하자. 그래서 변호사들이 워낙 말을 못하는 변호사들도 많으니까 기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거 연수원 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, 우리를. 구술변론 보면은 법정에서 변론이 구술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왜 이걸 하느냐. 뭐였지? 천천히 찾아봐요. 여기 있습니다. 구술 심리는 소송 당사자와 법원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한다. 그리고 쌍방에게 재판 정보 및 소송 자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, 재판 진행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감시 견제할 수 있다. 그리고 당사자가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. 이 얘기는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, 이런 얘기예요. 뭐 우리 사무실에 말을 못 하시는 변호사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십니까? 좀 잘하죠. 안 변호사님 기준이 너무 높아서. 잘 하시는데,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는 말을 못해도 된다 아니라 말을 잘해야지 변호사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능력을 키워야 된다,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. 오늘 저희 사무실에 그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온 변호사님들, 그러니까 실무수습 온 대학원생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습니다. 말을 잘해야 된다고. 변론을 했는데 뭔가 막히고 나오면 뭔가 지겨운 느낌, 내가 진짜 사건을 망쳐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족하다면 반드시 채워야 될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끝났어. 지금 저 얘기는 좀 그럴듯하네. 저 얘기는 좀 그럴듯하고 책까지 갖고 들어오니까 준비를 해야 돼, 준비를. 준비를 좀 하긴 했네. 우리 지금 다 구술 변론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지금 이걸로 구슬 변론하고 있지. 그 나도 뭐 말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말을 못해야 한다가 아닙니다. 말을 못해도 된다요. 말을 못해야 한다가 아니야.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. 자, 전쟁을 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. 적을 박살내는 내 화력, 내 전투력은 서면이야. 우리 같은 편한테 안심을 시키는 이 작전을 승인받는 그 핵심은 또 이제 말이라는 거지. 나는 사실은 재판도 구조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, 실제로 전쟁이 임해서 내가 집중 포화를 쏟아부어야 되는 건 이제 판사한테거든. 여기서는 서면으로 집중 포화를 날리고, 다만 우리 같은 편, 우리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?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적군을 부셔야 될 거 아니야. 적군을 부시는 거의 핵심은 서면이다. 돈은 의뢰인이 준다. 이런 게 구술 변론의 힘입니다, 여러분. 정리하시죠. 정리를. 말을 못해도 변호사 할 수 있네. 오늘은 그 변호사라면 당연히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이제 그런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사실은 이것도 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. 영상을 보시고 생각하시기에, 아, 변호사 들어보니까 변호사 말 잘할 필요 없을 것 같다. 말 잘 못하더라도 충분히 변호사로서 역량 발휘할 수 있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1번, 들어보니까 야, 그래도 변호사 말 잘해야지. 이거 진짜 변호사라면 말을 잘해야 된다. 여전히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면은 2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겠다. 댓글 많이 달리면 좋을 텐데. 댓글과 함께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에는 더더욱 재밌고 새롭고 그런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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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
이게 정말 이거 어렵네요. 왜 MC 한다 그래서 내가 MC 한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패널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레어도 김변은 MC를 하는 것보다는 한점에 가서 준비를 해서 패널을 하는 게 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게 나아요. 아니 괜찮았어. 거짓말이야.